2월부터 원래를 못하고 5월에 동창 총회 한 번 했고요. 10월에 동창회 날 한 번 했고 원래는 오늘이 정말 2020년 원래는 처음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 감염이 자꾸 있다고 하는 두려운 뉴스 가운데도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이 원예를 후원해 주신 58회 동문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58회는 졸업 50주년이어서 많은 계획들을 하셨고 하려고 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고생과 손해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원예에 많이 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발표를 해주시는 전 기대표 이항아 대표님, 오늘 강의해 주시는 김남주 동무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금년 들어서 하는 우리 원예를 위해서 저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인 백신 개발 현황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9월 25일 날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바이오경제 포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 바이오 산업에서 앞서가는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에 1월 1일까지 자국민 3억에게 1회 투여할 수 있는 3억 도즈의 이 코로나 백신을 준비하겠다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군인이라든지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 약 10만 명에게 자국에서 제조한 그 백신을 부분적으로 접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니까 세계보건기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국제기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은 나라, 개발된 국가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도 앞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백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데 이 개발 앞으로 상용화될 백신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하고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WHO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신 우리 동무님들이 신약 개발의 과정을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개발 단계가 크게 두 단계 있습니다. 전 임상 단계와 임상 시험 단계가 있는데요. 전 임상 단계는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되는 약의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상 시험 단계는 몇 개의 페이즈, 몇 개의 상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소수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동력학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약의 단일 투여 용량이라든지 반복 투여하는 용량의 이 약이 안전하냐 하는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요. 이상시험이다 하면 그 약물이 자기 기능, 효과 이외에 부작용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에는 2A, 2B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2A에서는 소수 인원, 2B에서는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가면 이 약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효과, 효능, efficacy
유효성에 대한 시험을 하는데 이때는 상당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1000명 이상, 5000명, 10,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위약이라고 하죠. 진짜 약이 아닌 위약도 써서 확실한 테스트를 하게 되고 3상까지 통과한 약만 판매가 허가됩니다. 판매가 허가돼서 약품이 판매되고 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4상.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통과를 완전히 해야만 안전한 약품으로 판매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 단계에서 이 톡시시티, 독성 테스트를 동물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만 백신 개발이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5 내지 10년 걸려서 되는 백신 중에서 현재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은 4년 걸렸던 볼거리 백신입니다. 그리고 사스나 머스 백신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상태죠. 지금 코로나와 함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지금 가속화하기 위해서 WHO에서 네트워킹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의 표준, 이번에 만드는 백신 개발의 표준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시험 그 결과를 서로 연계해주는 등 아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개발을 위해서 WHO는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250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입니다. 9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이 38개고요. 전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게 149개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50개 이상의 테스트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 진입하고요. WHO에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 2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빨리 된 게 볼거리 백신 4년이었는데 2년 안에 7 내지 9개의 백신이 성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건 생산의 문제입니다. 생산을 많이 하거나 적게 했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우선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모두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19 백신의 개발 상황을 좀 보시면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계획은 전체 20건이고요. 그 중에 2건이 백신입니다. 그 2건이 아까 말씀드렸죠. 1상과 2A, 1 and 2A 페이즈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원학은 1상 끝나면 2상으로 가야 되는데 가속화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외국과 협력 중인 백신이 3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임상시험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독성 시험을 임상시험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고 시판 전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시판 후에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위탁이나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까지는 잘 지켰던 이 단계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성 위생물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해가면서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과 역학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의 생산, 저장 및 분배를 담당하는 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금 마스크 잘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생활 속의 방역은 기본이다. 마스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제는 뭐 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기본 필요한 전략을 보면 우선 바이러스 개발 위해 백신 개발 위해서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인간 면역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구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원인 불명의 병원균이 등장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상상시험, 아까 말씀드린 게 1000명 이상 약 1만 명까지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규모를 채우기에는 자금이 너무 막대하게 그리고 완전히 또 만들어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이 백신이 사실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일상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의 발런티어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적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이 백신은 질병관리청이겠죠. 질본이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는데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인데 앞으로는 물론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정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걸 결정할 때는 몇 가지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어떨까 하고 법률하시는 분들은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요. 코백스 퍼실리티를 WHO에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국제적 협력을 하고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지만 다만 백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경쟁이 지금도 물밑에서는 있지만 표면화되고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결정 구조, 국제적인 이런 뭡니까 경제 구도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백신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개의 백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DNA 백신이어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anyway 외국에서 좋은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된다고 할 때 이 어떤 백신을 선정하느냐 하는 거는 정부에서 결국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결정 모든 상황이 좀 투명하게 정부가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공유하고 대처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국가에서 백신 선정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백신이 효과가 좋아야 된다. efficacy, 효능이 좋아야 하는 걸 골라야 되고 백신 접종 대상과 범위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정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디지즈로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언젠가는 엔데믹 디지즈,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요.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지만 50회의 김명자 동무님이 낸 과학 관련 도서 2편이 우리나라 과학 중요한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고요.
또 62회의 오명숙이라는 동문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여성 과총 그냥 과총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회장이 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가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